ERC20도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를 확보를 시켜준 실질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걸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딱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ERC20 같은 그런 어떤 표준을 제안해주는 것도 이용자를 확 늘려줌으로써 상호 신뢰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떤 자산으로서 가치가 확보가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사용자를 폭발적으로 막 늘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익을 쉐어링 해준 거잖아요. 네. 토큰 이코노미가 가장 섹시하게 구현되어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는 정작 블록체인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네. 유튜브보다 강력한 무언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토큰 이코노미에서도 유저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보상이 실제로 그 서비스에 그 사용자들이 지불한 그 매출에 기반해서 어떤 수익 쉐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토큰이 굉장히 어려운 게 없던 거잖아요. 블록체인이나 뭐 크립토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증권형의 성격을 띠게 된 거잖아요. SEC에서 이더리움은 네.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번에 또 밝혀졌죠. 그렇게 근데 구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딱 분리를 한다는 그러니까 게. 메인넷이든 데비든 그 블록체인 서비스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가치 또는 장래의 기대 가치. 근데 요즘 장래라는 게 금방 다 실체가 드러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아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메인넷 안 나와, 덱 서비스 안 나와, 그러면 바로 속았나? 이러면서 다들 털기 시작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다 팔고 개인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폭 나가는 거고, 결국 암호화폐 자산가치 확보는요, 서비스들이 실질을 갖추고 나오거나 또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백서에 적힌 대로 실행해 나가는 개발팀의 진정한 자세가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유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메인넷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확보가 사실 서비스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메인넷이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간 유지비가 있어요. 채굴자들이 존재를 하죠. 메인넷을 유지하는 노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기세를 들여가지고 컴퓨터로 그 네트워크 유지를 하죠. 그때 그 가격보다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을 포기하겠죠. 이 메인넷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네트워크 커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 메인넷의 토큰 가격, 코인 가격이 폐균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뎁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긴 해요. 계속해서. 저는 왜냐면 블록체인이 기록을 하는 건 자산의 교환에 대한 기록이고요. 자산이 교환되는 것만 기록이 되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은 사실 남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체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채굴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건 사실 영세 채굴업자뿐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채굴업자들은 다 중소채굴업자들이고, 대형 채굴장들은 이미 쌓아놓은 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독점하는 거 이어가려고 이런 악순환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굴할 때 선순환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뎁을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기업 서비스를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커지려면은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중에서 가장 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갖는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라는 건데,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장황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다 장황하잖아요. 아닌가요? 그걸 떠나서 대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자산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그냥 진짜 게임인 것 같아서. 근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크립토키티를. 네, 결국에는 크립토키티가 가장 그나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스 나이트도 있을 것 같고. 뉴스 나이트 지금. 네, 재미없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저번 달에 한은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제 CBDC가 우리나라의 그 금융 안정에는 되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렸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뭐 스웨덴이나 뭐 네덜란드나 뭐 영국이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뭐 CBDC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크게 CBDC와 좀 뭔가 게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뎁 서비스라고 나온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토큰 발행을 하지 않아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해요. 굳이 코인 발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죠. 왜냐하면 ICO를 하기 위해서. 네, 토큰 발행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더리움을 만들어내서 사용자들을 모으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서비스가 이렇게 해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효용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여기서 메인넷이 새로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토큰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왔다 할 때 만들어내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